원인, 이제 이렇게 이제 뇌 얘기를 하면서 뇌도 이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좀 이제 얘기가 또 이제 이렇게 길어졌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 만병의 근원, 뭐 우리가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요 책을 읽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인데 뭐 이렇게 예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조 디스펜자. 그쵸, 그쵸?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의사예요. 의사고,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를 하다가요. 철인 3종 경기 이거, 그러니까 원체 이제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도 좋아하고, 요가도 좋아하고, 액티브하게 막 수영, 그다음에 달리기,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하기 힘든 넘사벽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인 3종 경기 수영을 마치고, 사이클을 막 타다가요. 90km로 오는 트럭에 충돌을 한 거예요. 어, 정말로. 그러니까 이 책의 서문에 이제 나와요. 내가 충돌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겠죠? 의식은 있었나 봐요. 내가 이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잠시 이제 기절하고 병원을 갔는데요. 약간 이제 강원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가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아작이 세 부분은 세동강이로 났대요. 아, 근데 내가, 읽으면서 막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근데 분명히 책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는 이게 이제 그 뭐지 관이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게 척추대를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니까 그 여러 의사한테 다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야 너 그거 안 하면은 그치 뭐 불구가 돼. 이제 지금 빨리 골든 타임이 있어. 빨리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은요 되게 신기한 게 그 명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이제 의사니까 이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그거를 이제 믿고 계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이제 수술에 그 인간의 그 도구의 힘을 받아서 수술을 해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렇게 예전처럼 못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게 치유가 가능한지 자기도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힘은 있다라고만 알지만, 결국은요,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지만 자기는 내가 스스로 치유를 하겠다. 인간은 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믿고서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을 안 하고, 기적같이 이 척추가 지금은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걸었대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게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엄청나게 이제 그저 이렇게 명상을 하루 종일 했겠죠. 아니면 그 집,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재활 같은 경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뭐 이게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게 몸 안에서 얘가 다 이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 우리 상식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다라는 거를 자기 몸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명상 치유 이제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맞았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이분은 그냥 뭐 어떤 일부가 장기 일부가 아니라 척추가 이게 다 아작이 났는데 그게 스스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런 의문점을 보면서 이제 계속 책을 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이런 능력이 뭐 아직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도 사소한 게 질병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두통이 계속 오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게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뇌 가소성을 그 주장하는 게 이제 여기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요 앞에 인간이 진화하면서 동물의 뇌는요 이 편도체예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감정 위험해 하면 피하게 되고 이런 뭐 심장이 알아서 뛰거나 정말 자율신경적 알아서 모든 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이제 동물의 그쵸 포유류의 뇌. 근데 이 뇌가 우리 인간의 뇌가 되게 커졌잖아요. 점점 커지면서 진화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이 전두엽이죠. 전두엽. 얘는 이성의 뇌, 사고의 뇌, 감정적인, 그 동물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뭐 이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뇌가 아무래도 작겠죠? 근데 이제 이 인간은 점점 손을 쓰면서 진화를 하면서 얘가 이제 막판에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얘네는 뭐 몇억 년 전에 만약에 이제 몇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면은 얘네들은 몇백 년 전에 이제 서서히 만들어진 거고 이 전두엽의 한자를 보면요. 앞전자의 머리 뒤에 이건 알아요? 머리 앞에 있는데 얘가요. 입자가 들어가요. 엽이 입엽이에요.
그러니까는 뇌를 이렇게 이파리처럼 덮고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두엽이 있고 뭐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뇌를 이성을 다스리는 게 이 전두엽이죠. 그래서 뇌의 CEO라고 해요. 아니면 뇌의 사령관. 근데 우리가 뇌를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군대라 그러면은 진짜 그 총사령관이 딱 지시하는 대로 몸이 그 군대가 쫙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 한쪽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성적인 거를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게 있으면요. 몸이 알아서 이제 서서히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 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너무 이제 약간 거창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대요. 얘가 대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이 전두엽이 활성을 안 해요. 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우선 생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이게 뭐 지금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 넘어져서 이 사람처럼 뭐 척추가 다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를 인지를 못 하고요. 그냥 스트레스 자체는 내가 그냥 위험한 상황, 정말 이렇게 어딘가에 동물을, 내가 산에서 정말 동물을 만난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테일한 건 구분을 못 하고, 아, 너 위험해?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정혜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근육이 딱 수축이 되고 긴장을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왜냐면 어딘가에 튈 준비를 하는 거죠. 멧돼지가 나타났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뇌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생존의 뇌.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멧돼지를 만났으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몇만 년 전, 몇억 년 전에 그 뭐야 DNA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작동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이 활성화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감성적인 게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화를 낼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낸다거나 이게요. 얘가 지금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그 이게 중뇌라 그래요. 이게 포유류의 걔네가 먼저 이제 생존을 위한 뇌가 먼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제 막 애들 때문에 막 화가 나면 야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막 지르거나 이제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막 애한테 이제 뭐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 그럼 우리는 보이잖아요. 아니 뭐 저거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뭘 또 저걸 갖다가 화를 내? 삼자가 볼 때 보이죠. 그때는 내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은 자기 지금 감정의 뇌, 감정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감정의 그 영역이 활동을 한 거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화낼 때는 참 그 보이지 않던 게, 이게 누군가가 화낼 때 딱 삼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내가 이성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유, 저걸까지 뭐 이렇게 화를 내. 이제 이랬던 기억이 막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이제 일상에서 그렇겠구나. 나는 그때 되게 이성적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화나 있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성이 아닌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그 법륜스님이 맨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참 기억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 앞에 누가 차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짜증이 확 나는 상황일 때 그때 어떻게 이제 나를 다스려야 되나 이제 그런 그냥 법륜스님 별말 없었어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짜증 날 일이냐 그냥 뭐 그거를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느냐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그게 짜증이 안 나냐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봐봐요 내가 그 만약에 누군가가 껴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차를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기분만 아니면 나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막 이게 짜증이 나거나 그러니까 얘가 통제를 안 하고 이 편도체에 내가 지금 위협받은 그 기분에 대한 호르몬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만 안 좋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뀔 게 없는데 나만 그 기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만 나오면서 이 이성보다는 감정의 이제 영역이 통제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법륜스님 말하는 건 결국은 네가 이럴 때 내 화가 딱 날려갈 때 잠깐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감정의 중추.
이거 혹시 여기 편도체의 한자가 요거예요. 요거 복숭아 도자인데 원래 편도라는 게 우리 몸 그 뇌에 이게 약간 아몬드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청소년 음, 소설 그 유명한 아몬드 소설 아시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굉장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몬드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걔가 이 편도체가 다친 애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고 내 앞에서 내 부모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어, 그런 소설에서 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편도체가 다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 상황이나 감정의 중추가 그냥 고장난 거예요. 그 소설 첫 번째 얘가 내 부모가 이렇게 사고가 누구의 저기로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펼쳐나갔는데 그게 아몬드라는 제목인데 이 편도체의 모습이 이 조각편이잖아요. 그리고 도는 여기는 복숭아도라고 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의 말한 거는 그 아몬드가 이제 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아몬드였어요. 이 편도체를 다친 거죠. 감정의 중추 아니면은 내가 이제 위험할 때 위험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정말 생리적으로 저기 구조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동물적인 뇌가 이제 요 편도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건데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건요. 요 편도체의 활성화를 낮추고 전두엽의 활성화를 높여야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잘난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했나 봐요. 왜냐면 그들도 인간이니까 뭐 왜 뭐 편도체 활성화가 안 되겠어. 근데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지금 화를 낸다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까 나를 다스리는 그 행위가 명상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을 계속 이제 이게 의식을 이게 되살리는 아니면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때는요. 닥치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닥치고 뛰어. 왜냐면 이제 몸이 반응하면 이게 아까 전에 정혜성님이 말씀드린 몸이 이렇게 딱 긴장을 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딱 이 몸을 풀어줘야 내 뇌도 이렇게 좀 이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이렇게 내 몸을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떠나서 막 뛰거나 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그래서 우리 화날 때 뭐 하라 그래? 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자율신경?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움직이는 것 중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호흡이래요. 아까 그 동물적인 어, 뇌에서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게 호흡.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받거나 할 때 이제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제 다시 이렇게 전두엽, 그러니까 내 이성의 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그쪽 긴장 상태인지 내가 도망가야 되는 상태 아니면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쫙 그 비상사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글로 저기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쓴대요. 근데 소화도 안 되는 거야. 소화도 안 되고 어딘가도 이제 몸도 막 이게 심장도 막 벌렁벌렁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계속 그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계 태세로 계속 가는 거죠. 정말 군대가 주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 에너지, 그러니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아니, 그 사람한테 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세균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렇지라고 약간 막연하게 좀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가 어떠한지 바이러스가 뭐 내 몸에 아니 게 주변에 있을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게 와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알아서 치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다른 걸 비상사태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병이 병이든 오지. 뭐든지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구멍에서부터 진짜 뭐 암이든 뭐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게 씨앗이 있어도 내가 그걸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이제 그 타임이 늦어져서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가 그래서 음,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연히는 알지만 왜 그런지를 저는 그렇겠네. 내 몸을 보호해서 내 그 건강, 그 면역 체계라고도 하지만 그 시스템에 쓸 에너지가 없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스트레스 반응에 다 소진이 되니까. 우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먼저니까. 이성보다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편도체의 그런 그 감정적인 걸 낮추고 이성을 올리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해서 스트레스 원 자체보다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 자체보다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반응이나 내 이 감정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내 몸에 해를 입히는 게 그렇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든 이제 초기 대응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병을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마라는 게 이제 뭔가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내가 새로운 경험을 막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익숙한 거나 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거, 귀찮아, 귀찮아. 아유, 그냥 나중에 할래.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보니까, 뭐, 의욕이 있습니까? 뭐, 할 때, 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욕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엄청난, 이제, 그쵸? 이게, 그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이제 이런, 그 활성화의 장애를 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단, 그 체크리스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왜냐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 이제 크니까. 그래서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요인과 마주칠 때는 내 몸에서 확 반응하기 전에 그쵸. 이제 요런,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사용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만 이제 그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호흡을 하든지 뛰든지 이렇게 나를 계속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뇌, 아까 그랬죠. 진짜 편도체 생존의 뇌가 아닌 그 전두엽인 의식의 뇌가 나를 통제하게끔 만들어야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책본 내용을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편도체는 좀 안정화시키고, 그쵸? 얘가 막 이렇게 비상사태로 올라오려는 걸 좀 안정화시키고, 의식을 활성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말이 있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후에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제 건강 챙기고 막 이렇게 좀 내 몸 챙기는 게 되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오히려 후에는 내가 건강을 하고 그 좋은 에너지로 누군가를 돕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면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이런 수업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 그런 이기적인 사람 아닌,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이렇게, 그쵸? 욕심? 아니면은 내 몸에 대한 그런 꼼꼼히 챙기는, 만약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후에 정말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도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나를 만들려면은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CEO들이 그렇게 명상을 저 진짜 안 믿겼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명상을 해? 뭐 감정을 좀 차분하게.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있던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그래서 이제 명상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내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흡이 중요한 거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얘기한 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요. 정말 진짜 이렇게 이게 호흡이나 명상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 감사일기 쓰라, 뭐 우리 예전 작년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금 저도 내가 그냥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다시금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요. 몰라. 이게 아니라 나 진짜 행복하고 싶어. 제가 그랬잖아요. 뇌는 이 전두엽이 원하는 대로 딱 지시하는 대로 시스템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래 나 진짜 행복할 거야. 스트레스 받아. 나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진짜 제 예의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우리 수미채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저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근데요. 막 굉장히 뿌듯한데 한쪽 면으로 굉장히 제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고2였는데 저는 이제 수미채를 막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나는 막 이러는데 애는 막 학교 갈 시간도 못 일어나서 이게 새벽에 그냥 이제 루즈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나 토요일 날 뭐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할게 이러다가 깨워도 안 일어나서 제가요 깨우는 걸 포기하고 제가 그냥 도서관을 나가서 이걸 피했어요. 그 다음에 피한 다음에 이제 점심 먹을 때쯤 그좀 이후쯤 이제 늦은밖에 안 돼. 아직까지 자고 있어. 얼마나 이제 그게
그러니까 화딱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런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외부적인 이게 너무나 나를 스트레스 아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다 뭐 저의 문제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좀 이해 자체로 내려주고 좀 더 응원의 얘기를 해줬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따가. 야, 너 아직까지, 와,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성의 뇌가 없어. 그때 딱 왔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막 두세 시인데. 제가 작년에 참 다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게 뭔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만 이제 이랬던 순간이 있는데 제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진정으로 내가 그래 행복한 게 뭐지? 그리고 얘를 그냥 있는 대로 만약에 이게 인정을 해줘 아니면은 더 좋은 에너지. 야, 너 지금 이래도 잘할 수 있어. 너 내일은 잘 일어날 수 있어. 만약에 뭐 이런 에너지를 줬을 때 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면 제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또 더 좋은 낯으로 대하고 또 더 좋은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작년과 올해 이렇게 오가면서 도 되게 많이 깨우쳤어요. 진짜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렇게 내가 원해야지 되잖아요. 나 진짜 행복해. 아씨, 왜 상황이 이래? 이렇게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행복하고 싶을 원해야지만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요거 이제 꼭 행복하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저기 한 거는 이제 원하는 게 또 명백해야. 아까 전에 몰입의 관점인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명백해야 이제 우리가 뭐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하다가 농구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하나에 명백해야지 그게 이제 그 방향이 발전이 되듯이 내가 하나에 원하는 게 좀 선명해야지 더 강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거예요. 원하는 나 항상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면 내가 행복한 나를 계속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거 좀 덜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선명하게 상상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을 때마다 이제, 이게 뇌는 조금씩 변화하겠죠. 새로운 이게 신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믿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엔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성어를 이제 찾아서 이제 드린 거죠. 참고 득인 차인. 내가 참고 또 참고 이러려면 이제 그쵸? 좀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행동은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습관 이런 걸 정말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또 경계해야지.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내가 경계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아까 전에 그 감정적인 그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적인 뇌만 자꾸만 발달을 하면 결국은 작은 일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거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득인 차임, 득게 차게, 불인 불게, 소사, 어저께 5점, 소사 성대.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컨트롤하는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다볼 수 있게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수업은 또 처음이잖아요. 맨날 한자 얘기도 하고 지금도 한자도 했지만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이제 책을 조금 읽고 변하고 싶다. 나도 몰입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수미님들도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맛있게 김치 담궜던 뭐 그런 방법도 좋아요. 뭐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몰랐던 거니까 뭐 생활의 노하우, 팁 같은 것도 좋고 어떤 거든 좋으니까 이제 가끔 제가 뭐 자주 저기 하지 않고 제가 주로 하다가 가끔 오늘은 우리 슈니발레님이 정말 이게 그 깊은 내공 중에서 우리한테 딱 알려주고 싶은 것들 알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수미님들에게 기회를 한 30분씩 드려서 가끔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여기 앞에 득자는 무슨 뜻 의미로 앞에 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얻을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내를 내가 이제 이게 뭐지 심는다 그럴까요? 내가 이게 챙기는 거죠.
참을 인을 내가. 그러니까 표현이 그쵸. 저도 참 득보다는 다른 게 나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뭐야 명심보감에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새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 몸에 얻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한자는 참 이렇게 방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잠깐만요. 공유를 이제 중지를 하고.